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회장입니다.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뉴스 소식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참 징그럽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가 따갑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한번 유쾌하게 하루를 시작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본인도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돼. 건강해야지. 건강. 왜 건강을 해야 하냐, 건강해야지만이 이 멘탈이 제대로 씁니다. 이 멘탈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건강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장 간단한 건 걸음이야. 걸음. 이 걸음을 많이 걸어라. 많이 걷기를 해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걷는 속도보다도 얼마나 걷는지가 그 장수를 결정한다고 해요. 장수. 응? 그 결국은 많이 걸어야 한다는 거야. 걷기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는 그간 주로 노인이나 그 만성 질병이 있는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서 걷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논문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의사 그 협회지에 미국립암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그 걷기와 장기간 사망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실렸어. 그 연구에서는 그 40세 이상의 그 미국인 4,84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몸의 속도계를 부착시켰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매일 몇 보를 걸었는지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망률을 10년에 걸쳐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보니까 참여자들의 평균 걸음수는 매일 9,124보였어. 9,124보. 하루에 4,000보 미만 걷는 경우는 1,000명 중 사망자가 76명 7명꼴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4,000에서 8,000 미만의 걸음을 걷는 경우는 21.4명으로 낮아지고요. 그 8,000에서 12,000보죠. 8,000에서 12,000보 미만 그 걸음을 걷는 경우는 6.9명으로 줄어버립니다. 그 이상을 걷는 경우는 4.8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하루에 4,000보 걷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 8,000보를 걸으면은 사망률이 51%나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8,000보씩 걸어줘야 돼. 사망률이 확 떨어지는 거야. 걷는 속도가 빠를수록 사망률도 낮아졌지만은 빠른 걸음에 의한 효과는 실제로 그 매일 걷는 보행수에 의한 효과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 연구를 인해 가지고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은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이런 속설이 실증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10,000보. 요즘 10,000보 많이 걷더라고요. 10,000보씩 걸어 보세요. 이 연구를 얼마나 빨리 걷는지보다는 하루에 최소한 8,000보 이상씩 걷는 거는 장수의 지름길이다. 장수의 지름길. 알겠죠? 여러분들 꼭 실천해 보십시오. 본인도 한번 실천토록 할 테니까 하루에 8,000보 이상씩은 꼭 걸어 봅시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또 삼성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이 브랜드 가치가 877억 달러래요. 3년 연속 탑5에 들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 가치 성장률은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는데 3년째 브랜드 가치 순위 5위를 지켰어. 5등. 현대 자동차도 35위로 발돋움했네요. 글로벌 100대 브랜드의 이름을 올리더라. 삼성은 3일 그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가 있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이 회사 브랜드 가치가 877억 달러, 이 877억 달러로 해가지고 5위를 기록을 합니다. 746억 달러였던 작년에 비해서 17% 정도 높아진 수치인데, 삼성은 2020년 5위에 오른 뒤에 3년 연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3년 연속 자리를 지키더라. 특히 올해는 그 6위 토요타와의 격차를 한 279억 달러까지 벌려요.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와 토요타 간의 그 가치 격차가 한 171억 달러였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그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 브랜드가 이제 선정한 상위 10대죠. 상위 10대 브랜드에는 미국 기업이 주로 포진을 했어요. 애플이 브랜드 가치가 4,822억 달러로 1등이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2,781억 달러로 2위, 아마존 2,748억 달러, 구글이 2,517억 달러고 뭐 3, 4위 했고, 10대 브랜드 중 한국 기업 삼성전자가 유일하더라. 현대차는 브랜드 가치가 173억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35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보니까 동일하지만은 브랜드 가치는 14% 높아졌다. 그래서 인터 브랜드는 현대차는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소비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스며드는 그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로보틱스하고 메타버스를 결합한 그 메타 모빌리티 등으로 현재 미래 모빌리티 영역을 현재 확장하고 있다고 하죠. 하여튼 뭐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지만은 뭐 현대차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차이 난다. 어떻게 삼성전자가 어떻게 뭐 아마존 이런 애들보다도 브랜드 가치가 낮나? 하여튼 이 브랜드 조사하는 애들이 좀 약간 편파적인 것 같아. 너무 미국 기업들만 너무 몰빵으로 몰아주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삼성하고 애플하고 거의 동급일 것 같은데. 너무 브랜드의 그 환상 금액을 너무 낮춘 것 같아. 하여튼 그래도 삼성전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만약 미국 기업이 있으면 어쩌을 것 같아? 응?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쌍벽을 이루지 않았겠나? 한국 기업이라고 저평가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우리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것 같아.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삼성이 요즘에 가전용이죠. 이 가전용 반도체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생활가전, 이 반도체 칩 개발에 뛰어드는 거야. 그 집안에 있는 생활가전을 전기차하고 연기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더라.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치열해지는 이 글로벌 가전 기술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선점하려는 그런 전략이 돋보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전자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그 생활가전용 반도체 칩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로 세로 1cm 내외의 얇은 실리콘 그런 웨이퍼 위에 정보 기억 등 생활가전을 구동할 핵심 그런 성능을 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동안 TV나 뭐 스마트폰 등을 위한 그 반도체 칩은 많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 그런 관련 반도체 칩은 별로 없었던 거 봐요. 그래서 생활가전용 그 반도체 칩이 이제 개발이 되면은 가전의 세대 교체가 이제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칩을 통해서 가전의 초경량, 초박화, 고효율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 이 반도체 칩은 하나의 원고지 수십만 장 분량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그만큼 기억 용량이 방대한 거야. 칩 성능을 고도화하면 수십 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제품을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겠죠. 하여튼 이 같은 구성의 수년 뒤에 전기차 안에 사용될 그 생활 가전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삼성은 전기차 시대에 더 작고 가벼우면서 효율을 높이는 가전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 5,386억 달러, 5,386억 달러 정도의 그 독일 시장 조사 업체 스태티스타가 전망한 2024년 세계 생활가전 시장 규모라고 하는데 지난해 한 637조죠. 637조 4,480억 달러에서 20%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장은 글로벌 소비 침체로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자동차하고 가전을 연결하는 그 카전이라 카전 시대가 열리면은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전용 반도체 칩 개발에 나선 배경은 전기차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가전 시장이 새롭게 열릴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하고 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집안의 생활가전과 자동차 그리고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뉴 커넥티드 실험을 본격화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가 본격 확산되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이동 시간에 차 안에서 뭐 TV, 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거실에 있던 큰 가전을 소형화해서 차 안으로 옮겨오는 식의 그 진화가 일어날 전망인데 전기차는 엔진 대신에 모터를 쓰기 때문에 차량 내부가 상대적으로 넓어서 가전을 들여놓기도 쉽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단은 수년 내에 이 같은 세대 교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삼성의 주요 경영진의 생각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스마트폰의 그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 AP가 등장한 뒤에 휴대폰 세대 교체가 일어났듯이 뭐 생활가전 시장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고 일명의 카전이다. 카전. 이 카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차 안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 크기를 줄이고 전기 효율을 높여야 하는 거겠죠. 각종 기능을 한데 집어넣은 카전, 그 조정 반도체 칩이 나오는 순간에 더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설명인데 그동안 생활가전에는 전류를 단순 전달해주는 수준의 반도체만 일부 사용했는데 삼성은 생활가전을 위한 그 전용 반도체 칩은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칩 개발에 성공을 하면은 새로운 가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계 가전업계에서도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그 R&D 투자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예요. 한국 그 삼성전자, LG전자뿐 아니라 미국의 월풀이나 영국의 다이슨, 중국 하이얼 등 너나 할 것 없이 대대적인 현재 기술 투자에 나서고 있어요. 이들이 2010년대부터 공들여온 스마트홈 사업은 카전 시대에도 활발히 활용될 전망인데 차 안에서 구동하는 생활가전을 제조할 때 그 스마트 홈에서 쌓은 기술과 그런 노하우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 스마트 홈은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경쟁력으로 꼽히는데요. 그 손안의 스마트폰부터 뭐 거실, 차 등 일상 주요 영역에서 생활가전이 더 편리하게 파고드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얼은 2016년 미국의 그 G 가전 부분을 인수한 뒤에 몇 년간 스마트홈에 그 총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기업명을 칭다오 하이얼에서 하이얼 스마트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요 가전업체랑 현대차, GM 등 자동차 제조사 간의 기술 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LG전자는 지난해 현대차 아이오닉 5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한 바 있어요. 그 전자업계에서도 3년간 성장 폭만 100조 원이 넘는 시장을 두고 삼성, LG전자, 월풀, 다이슨, 하이얼 등의 그런 기술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쪽 분야도 상당히 유망하고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보니까 사회이사, 이 사회이사 2명을 선임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사회 책임 경영 그 퍼즐이 좀 완성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6년 만에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어요. 여기 보니까 유명희죠. 유명희. 이름 특이네. 유명희 전 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여자분이죠. 그 허은영 서울대 공대 교수를 이사회 사회이사로 추가를 했습니다. 재계에서는 내년 그 3월에 정기주총에서 이재용 회장이 그 등기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도 앞으로는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3일에 그 경기 용인 인재개발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를 했고 사회이사 2명 선임의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임시 주총을 연 건 2016년 10월 이후 6년 만인데 유전 본부장하고 허규수의 그 사회이사 선임 안건은 각각 99.2%, 88.29%의 찬성률로 통과됐어요. 두 사람은 4월에 그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사퇴한 그 한화진 사회이사하고 5월에 별세한 박병국 사회이사의 그 빈 자리를 이제 메우게 된 거죠. 초대 의장을 맡은 그 한종희 삼성전자 그 부분의 그 부회장도 디바이스 경험 쪽이죠. 부회장은 그 중도 사임, 그 퇴임한 그 사회이사를 조기에 선임을 해가지고 사회이사 이사 총수 과반 요건을 충족하고요. 이사회의 그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탁월한 전문성, 그 식견으로 회사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날 선임된 그 유전본부장은 통상 전문가야, 통상. 특히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던 2020년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해가지고 뭐 최종 결선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떨어졌죠. 그리고 허 교수는 세계에너지경제학회 부회장, 한국혁신학회 회장, 뭐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을 한 것 같아요. 학자네 학자, 응? 환경에너지 관련 전문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뭐 교수니까 뭐 그쪽 분야에서는 열심히 했겠죠. 이날 의결로 삼성전자 이사인의 사회이사는 총 6명입니다. 6명. 그래가지고 기존의 사회이사 4명과 사내이사 5명, 그에서 사회이사의 수가 더 다시 많아졌다. 사회이사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그 이 회장이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다루지 않았는데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내년 3월 정기주총을 통해 가지고 등기이사로 복귀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가지고 2019년 10월 임기 만료를 끝으로 이사에 몸을 담지 않고 있는데 국내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등기이사를 겸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죠. 이 회장의 그 등기이사 복귀는 뉴 삼성 시대에 닷을 올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지 않겠나 보는 것 같아요. 총수가 직접 이사회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만 이 회장이 최근에 줄곧 강조하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 봅니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그 준법 경영에도 그의 등기이사 선임은 중대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주총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그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현장 임직원들 모두 어두운 색 복장, 뭐 검정 마스크 착용하고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를 띄웠고 이날 주총에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었어요. 600만 명. 삼성전자에 따르니까 9월 19일 기준 이 회사의 주주 수는 601만 4,851명, 반기 보고상에 기재된 6월 30일 기준 주주 수가 592만 2,800명이었으니까 벌써 9만 200명 정도가 증가를 한 거야. 와, 개미들은 애지간히 온데 지금 엄청 몰립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몰렸어요.
엄청나게 올렸다. 600만 개미, 600만 개미들이 인전 삼성전자를 이제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됐어요. 주가는 지금 상당히 지금 횡보하고 재미없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그만큼 인기가 좋아.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있어, 개미들이.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미들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오지 좀 말라 해도 자꾸 오고 있어. 이렇듯 좋으니까 오겠지 뭐. 안 좋으면 오겠습니까? 하여튼 개미들이 좀 많이 털려 나가는데 아직까지 털려 나가지 않아요. 장투 개미들 봐, 장투. 이 장투 개미들이 좀 많이 해야지. 이 단기 뭐 단타 이런 거 안 돼요. 뭐 스윙 이런 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기관이 이길지 외인이 이길지 장기 투자 개미들이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번 끝장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3년 여기까지 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